오늘 제가 어디 언론 보도해 보니까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고 하는 게 있나 봅니다. 근데 거기서는 카드 사태 때 발생된 부실채권 정비를 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연체된 가입자들을 채권을 모아가지고 관리하는 곳이 있나 본데 그게 아직도 그걸 아주 열심히 추심을 하고 있나 봅니다. 금융이 원래 좀 잔인하긴 하죠. 본질이 돈놀이니까, 그죠? 그래도 이 정도가 있죠, 정도가. 그때 그 원인이 된 카드 이용자들 중에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금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안 들어가지고 뭐 몇천만 원이 몇 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집안에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된다, 끝까지.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 예, 2002년에서 3년 무렵에 카드사들이 과도한 경쟁과 카드 발급으로 대량의 연체채권 급증과 부실 문제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규모 부실 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2003년 10월 상록수라는 유동화 전문회사를 설립을 하였고, 이 상록수가 금융회사로부터 5조 2천억 원가량의 연체채권을 인수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신용카드 대금이나 카드론 같은 개인의 무담보 대출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 상록수의 장기 연체 채무자, 상록수가 아직까지 존속을 하면서 장기 연체 채무자들이 20여 년 넘게 추심과 연체이자의 부담 속에서 방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연체가 누적이 되면서 채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일부 채무자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록수는 현재까지도 채권액으로는 약 8천억 원, 차주수는 11만 명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록수는 원래 채무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런데 왜 20년 넘게 이렇게 추심이 이어져 온 걸까요? 우선 상록수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상록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기초로 해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해서 인수자금을 조달합니다. 그 이후에는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사의 채권 관리를 위탁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 추심을 통해서 얻은 채무 상환금을 9개 금융회사로 이루어진 그 사원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록수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존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2003년 상록수가 설립할 당시에는 금융회사의 부실 정리가 매우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채무자 보호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관심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느냐 강하게 질타를 했고, 그래서 금융위원회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서민금융 보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 채권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채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소각 내지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세도약기금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록수가 보유한 채권들도 상당 부분 세도약기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세도약기금은 올해 초부터 상록수 사원, 자산관리자, 업무 수탁자 등과 계속하여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지금 상록수는 세도약기금의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였고, 그 과정에서 협약 가입 및 매각 논의가 일부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언론과 대통령님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상록수 사원 전원을 소집하는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세도약기금으로의 매각과 상록수 청산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오래된 연체 채권을 세도약기금과 연계를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건데요. 세도약기금,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제도인가요?
예.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세도약기금은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도약기금에서 매입을 해서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지원을 해드리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입니다. 매입 즉시 과도한 추심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합니다. 매입 이후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하고 상환 능력이 일부 남아있는 경우에는 채무 조정을 지원을 합니다.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내 채무도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내가 지원 대상 여부가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세도약기금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고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세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했을 때 한 번,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한 때 한 번, 채권을 소각했을 때 한 번, 각각 채무자에게 이렇게 문자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를 합니다. 다만 거소지가 좀 불명하고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분들은 본인의 채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세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아무래도 또 채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추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되는 반복 연락 그리고 압박일 텐데 이번 조치가 추심 압박을 줄이는 데는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정부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추심 부담을 줄이는 데 가장 주력을 두고 이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도약기금이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므로 장기간 이어온 추심, 독촉 연락 등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온 추심의 악순환을 끊고 채무자가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은 빚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더 어려울 텐데 이분들에게는 또 어떤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세도약기금은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소각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령자, 보훈 대상자 중 생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권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채권액 1조 8천억 원, 차주수 기준으로 20만 명 규모의 채권을 소각하였습니다. 또한 세도약기금은 단순히 채권을 소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 면제 이후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도약기금이 을 통해서 채무가 면제된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통신비 지원을 하고 있고 통장 압류 등 법 조치를 해제하는 과정에 필요한 어떤 지원도 필요한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상환 능력을 따져서 채무 조정이나 소각이 이루어진다는데 자,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까? 예, 세도약기금은 소득 재산을 포함한 심사 자료를 수집하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부양하셔야 하는 가족은 몇 분인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재산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소각 대상입니다. 심사 결과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한 상환 부담을 낮춰드리기 위해 기존보다 강화된 수준인 원금 30에서 80% 내외의 감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사자료 수집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올해 8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행 이후 즉시 상환 능력 심사, 그다음에 소각 채무 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상록수 채권 가운데 세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채권들도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잔여 채권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예, 상록수 장기 연체 채권 중 세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채권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매각하여 추심 행위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캠코에 매각된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에 따라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자, 또 상록수와 비슷한 오래된 연체 채권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숨은 장기 연체 채권.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는 유동화 전문회사, 대부업체 등에 대한 업권의 세도약기금 대상 채권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하여 빈틈없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세도약기금 대상 채권 보유 회사들과 세도약기금 가입 및 채권 매입 매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 텐데요. 금융권의 연체 채권 관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의 연체채권 관리는 연체가 발생하면 상각 후 추심업체에 매각하거나 소멸시효를 기계적 반복적으로 연장해 오면서 오랜 기간 추심하는 건전성 및 회수 중심의 관행이었습니다. 올해 2월 금융위는 채무자 중심의 관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을 해서 3가지 방안을 중점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금융회사가 연체 초기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피고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 등의 지원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채무 조정의 안내를 의무화하고 내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적 공시 평가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체채권 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원 채권 금융기관이 손쉽게 채권을 추심업자 등에게 매각하여 고객보호 책임에서 절연되고 채무자가 강한 추심 압력에 노출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수인의 불법 추심 여부까지 점검하고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체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시효를 완성시키되 예외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연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지급명령 신청 등 남소를 해왔던 관행도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래된 연체 채권으로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세도약기금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도약기금 고객센터 전화번호 1660-0705 여기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힘드신 분들은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